용산 이태원동의 언덕배기에 6.25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였어요. 예전에 공동묘지였다고 해서 거기가 나쁜 땅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 부분이 정보 공개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인데,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높이 제한의 관리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어느 구로 갈지 궁금한데요. 어디로 갈지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번 주는 용산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요. 용산구는 대한민국에 아픔이 많은 지역이죠. PD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용산 참사. 그게 재개발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거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화재 참사가 났던 사건들이 있었죠. 용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지역이기도 합니다. 외세가 들어왔을 때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했던 곳이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고한말부터 계속 외국 군대가 주둔을 했던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의 지세가 너무 세서 군대가 지세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직관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군대도 주둔을 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용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가장 비싼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풍수지리로도 너무 좋은 땅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대한민국 재벌들 중에 상위 클래스가 이태원동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풍수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용산 이태원동의 언덕배기에 지금은 다 주거지잖아요. 6.25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였어요. 삼성가에서도 건물을 짓다가 지금 멈춰있는 그 땅이 있는데, 땅을 파면 유골들이 나와서 멈췄다라는 얘기도 TMI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동묘지였다고 해서 거기가 나쁜 땅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당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묘지가 많이 들어섰었고요. 공동묘지였지만 명당인 증거가 되는 하나의 TMI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용산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의 배꼽이 용산구다. 정중앙에 있죠. 남산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풍수지리상으로 대산임수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거죠. 도시화로 되면서 이태원이라든지 서울역을 품고 있는 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리단길이라고 있었어요. 지도상에 지금 스타벅스 이 길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네요. 하얏트 호텔까지 연결이 됐던 회나무로를 경리단길이라고 하는데,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계속 임대료가 높아져서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임차인들이 기존에 장사하던 곳을 떠나야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태원로에서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경리단길로 한 블럭 더 뒤로 밀려난 거예요. 낮은 임대료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태원의 상권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리단길인 외식업길은 폭망했습니다. 이태원 그 교통의 인프라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경리단 상권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경리단길은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죠. 용산역 앞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10년, 20년 얘기할 것도 없이 서울이 건재하는 한 계속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땅이 보이실 거예요. 기차들의 정비창이었던 곳이에요. 지금 위성지도를 확인하시면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정비창으로 활용하지 않고 여기가 지금 빈 땅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용산 개발이라 그래서 전에 오세훈 시장이 전에 임기 때부터 한강 르네상스라 그래서 용산지구가 서울시에서도 가장 국제적인 센터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빈 땅들이 초고층 빌딩으로 채워질 겁니다. 용산은 전체 지역이 사실은 다 관심을 어디를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의 자본 능력이나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컨셉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산은 어디든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컨셉이 만약에 직접 사용할 거다, 아니면 임대 수익을 원하는 거다, 아니면 오르기 전에 샀다가 나중에 오를 거라고 하니 그때 되팔겠다라는 개념에서 어디든 좋은데, 이태원도 좋고요, 용리단도 좋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사두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이 있죠. 삼각지역 옆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 부분이 정보 공개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인데, 근데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게 도시화가 이렇게 넓게 퍼지지 않고 도로를 중심으로 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높이 제한의 관리가 될 겁니다. 지도상에 보면 용산 파크자의 아파트가 되게 높은 아파트가 서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 오실 줄 몰랐겠죠?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렇게 높이 못 짓게 했겠죠? 땅값은 올랐지만 토지의 활용도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용산구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비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미 비싼 게 더 올라요. 지금 비싼 게 정말 비싸냐? 근데 비싸게 샀지만 이게 더 오를 거냐? 오를 수 있느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용산은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이니까 계속 좋아질 곳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비싼 거예요. 그런데 계속 좋아질 곳인데 싼 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비싸다는 개념하고 수익률 개념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태원 상권이나 용산역 상권이나 어디를 봐도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본인하고 맞는 물건을 잘 찾아서 계약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물건을 계약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분히 제가 아는 만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